안녕하세요. 자동차를 거두는 남자 이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선호하는 차량 장르가 세단에서 SUV로 집중되면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차가 한국에서 얼마나 팔리겠어? 혹은 이런 차를 누가 사?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정적인 관점을 갖던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픽업 트럭인데요. 크고 고급스럽고 다양한 옵션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에는 결코 맞지 않는 장르가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소비자들의 마인드도 예전과는 달라졌죠. 쉐보레의 픽업 트럭 콜로라도를 시작으로 없어서 못 판다는 지프의 픽업 트럭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 포드 레인저까지 불과 1년 만에 세대의 매력적인 픽업 트럭이 등장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포드 레인저와 경쟁 픽업 트럭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올해 상반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포드의 픽업 트럭 레인저는 포드의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픽업 트럭인 F150보다는 작은 세그먼트의 픽업 트럭입니다. 국내 도로 상황과 주차장을 고려해 봤을 때 F150보다는 확실히 포드 레인저가 적합하긴 하죠. 포드 레인저는 하나의 이름으로 두 가지 바디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인저 와일드 트랙과 레인저 랩터, 이렇게 말이죠. 국내 시장에는 두 가지 타입 모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엄밀히 따지면 이제 국내의 수입 픽업 트럭은 총 4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산 픽업 트럭인 렉스턴 스포츠까지 포함한다면 5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과 랩터,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공통점은 일단 파워트레인이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국내 출시 예상 파워트레인은 2.0L 바이터보 디젤 엔진에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213마력의 51.0토크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8인치 중앙 모니터가 탑재되며 포드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싱크3가 적용돼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본 안전 사양으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긴급 제동 보조, 사각지대 어시스트,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 등등까지,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양은 해외 출시 사양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 출시할 경우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차이점으로는 일단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라지에이터 그릴과 범퍼, 휠과 타이어까지 달라져 완전히 다른 느낌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레인저의 드라이빙 모드인 터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와일드 트랙은 4가지, 랩터는 6가지로 지원되는데요. 와일드 트랙은 좀 더 편안하고 올로드 성향도 조금 갖고 있다면 랩터는 고성능 오프로더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이건 포드의 오피셜 영상을 보더라도 와일드 트랙과 랩터가 어떤 성향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랩터에는 스포츠 모드와 오프로드에 특화된 바하 모드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휠과 타이어 세팅도 완전한 오프로더로서의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사의 레이싱 쇼업 쇼버가 적용되어 고성능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하체를 보여줍니다. 별도의 서스펜션 튜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말이죠. 더불어 고성능 오프로더답게 스포츠 시트와 패들 시프트도 적용되어 있어 진정한 오프로더 픽업 트럭을 원하시는 분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좀 더 사진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라디에이터 그릴인데요. 레인저 랩터가 F150의 캐릭터와 가장 유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전폭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지상고 또한 랩터가 더 높이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저보고 이 둘 중에 한 대만 고르라면 저는 랩터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이 와일드 트랙이고요. 오른쪽이 랩터의 모습입니다. 레인저 랩터와 F150과 비교해보면 F150의 아우라와 비교가 안 되긴 하지만 확실히 라지에이터 그릴이 유사한 느낌은 있습니다. 레인저 랩터도 멋지긴 한데요. 랩터도 어떻게 드레스업 하느냐에 따라서 F150만큼 멋진 포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드러나는 와일드 트랙과 랩터의 차이점은 일단 지상고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휠과 타이어 세팅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휠하우스 부분도 와일드 트랙은 조금 얇고요. 랩터는 훨씬 더 두껍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사이드뷰를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포드 레인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예전부터 꿈꿔오던 카라이프에 대한 로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포르쉐 911을 타는 것이었고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다른 하나는 이런 픽업 트럭 뒤에 제트스키를 싣고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과 수상 레저를 즐기러 다니는 것이었는데 이 둘 중 하나라도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후면부에서는 큰 차이점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픽업 트럭의 후면부는 워낙 심플하기 때문에 기능성을 살린 디자인이 가장 큰 포인트로 보여지네요. 익스테리어에 이어서 인테리어도 와일드 트랙과 랩터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스티어링 휠에 있습니다. 왼쪽 사진이 와일드 트랙, 오른쪽 사진이 랩터의 모습인데요. 랩터에는 스포츠 핸들이 적용되어 있어 자세히 보면 디자인의 차이도 있고요. 중앙을 표시하는 붉은색 레더 포인트도 적용되었고 핸들 뒤로 보이는 패들 시프트도 랩터 모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트 디자인과 소재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왼쪽 와일드 트랙은 무난하며 평평한 모양의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 랩터는 세미버킷 타입의 스포츠 시트가 적용됩니다. 랩터의 인테리어는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픽업 트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과 랩터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같은 레인저이지만 두 가지 바디 타입에 따른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다른데요. 해당 수치는 해외 출시 사양 기준으로 국내 출시 인증 사양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드립니다. 전장 전체 길이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트랙이 48mm가 더 긴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전폭, 너비 같은 경우에는 161mm가 더 넓은 전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랩터의 전폭은 2m가 넘기 때문에 꽤나 넓은 전폭을 가지고 있고요. 전고, 높이 같은 경우에도 랩터가 25mm가 더 높습니다. 랩터는 오프로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고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휠베이스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상고 같은 경우에도 랩터가 46mm가 더 높고요. 그리고 이러한 오프로더 성향을 가진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진입각과 이탈각도 중요시되는 부분인데요. 와이드 트랙의 진입각은 29도, 이탈각은 21도입니다. 좀 더 오프로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랩터의 진입각은 32.5도, 이탈각은 24도로 와일드 트랙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진입각과 이탈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와일드 트랙과 랩터의 크기 비교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내에 출시된 수입 픽업 트럭들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 합니다. 국내에 출시된 수입 픽업들은 비슷한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드 레인저, 랩터와 쉐보레 콜로라도, 지프, 글래디에이터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전장 같은 경우에는 지프 글래디에이터가 5.6m라는 가장 긴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프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때 꽤나 불편함이 있다고 해요. 전장이 길기 때문에. 전폭 같은 경우에는 포드 레인저 랩터가 가장 넓은 전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랩터는 와일드 트랙보다 조금 더 전폭이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고, 높이 같은 경우에도 레인저 랩터가 가장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프 글래디에이터가 전장도 가장 길기 때문에 휠베이스도 가장 넓은 3.4m가 넘는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쟁 모델 대비 특징입니다. 그래서 크기적으로 봤을 때는 쉐보레 콜로라도가 가장 작고 그 다음이 포드 레인저 혹은 와일드 트랙, 가장 큰 크기는 지프 글래디에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수입 픽업 트럭의 파워트레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드 레인저 같은 경우 와일드 트랙과 랩터는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갖게 됐는데요. 국내 수입 픽업 트럭 중 유일하게 2.0L 디젤 엔진이 탑재된 것이 특징입니다. 변속기도 픽업 트럭임에도 10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으며 213마력의 51토크를 발휘합니다. 토크가 꽤 높은 것이 아주 매력적이고요. 쉐보레 콜로라도는 3.6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312마력의 38.0토크를 발휘합니다. 마력수는 수입 픽업 트럭 중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지프 글래디에이터도 3.6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284마력의 36토크를 발휘하는데요. 콜로라도와 글래디에이터는
고배기량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공통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포드 레인저가 이와는 구분되게 2.0L 디젤 엔진으로 출시되는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금 부담도 적고 토크도 훨씬 높은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차량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레인저는 경쟁 모델 대비 2.0L 엔진에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이 가장 큰 차별하고요. 두 가지 바디 타입으로 선택권을 넓힌 것도 유일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유일한 디젤 엔진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랩터 같은 경우에는 2.5인치 폭스 쇼크업 쇼버가 장착되어 경쟁 모델 대비 가장 뛰어난 오프로드 퍼포먼스를 받쳐줄 수 있다는 점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다음으로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경쟁 모델 대비 가장 넉넉한 긴 길이를 가졌지만 실질적인 적재 공간이나 2열 공간에서 차이점은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픽업 트럭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가진 것도 또 하나의 매력이고 개인적으로는 익스테리어가 가장 마음에 들긴 합니다. 그리고 글래디에이터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컨버터블 픽업 트럭이라는 점입니다. 루프, 천장을 탈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개방감을 안겨주고요. 때에 따라서는 도어까지 탈거가 가능합니다. 진정한 오프로드로서의 멋이 무언지 아는 그런 차량이죠. 그리고 포드 레인저 랩터와 동일하게 폭스타의 2인치 쇼크업 쇼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990만 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마지막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 국내 생산이 아닌 전량 미국 수입되는 진정한 수입차라고 볼 수 있고요. 글래디에이터보다 훨씬 저렴한 3,830만 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인 픽업 트럭입니다. 그리고 경쟁 모델 대비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트림 및 옵션 구성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그에 따라 직관적이고 편리한 UI로 구성되어 인포테인먼트 조작이 제일 깔끔하다는 것도 쉐보레 차량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콜로라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하드코어한 오프로드 주행을 하실 게 아니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픽업 트럭이다 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겠죠. 그렇다면 포드 레인저의 예상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경쟁 모델은 콜로라도가 3,000에서 4,000만 원대, 글래디에이터가 7,000만 원의 금액을 형성하고 있으니 레인저, 와일드 트랙이 4,000만 원 중후반, 랩터가 5천만 원 초중반 정도의 금액으로 출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되는데요. 만약 랩터가 4천만 원대로 나온다면 콜로라도로 가려던 소비자들이 대거 랩터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픽업 트럭에 대한 애정은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 자료를 만들면서 해외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픽업 트럭 한 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하나의 아주 매력적인 픽업 트럭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카에 대한 로망도 존재하지만 또 남자라면 이런 상남자스러운 픽업 트럭도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까요. 위의 사진처럼 올블랙 컬러에 약간의 커스텀만 더해진다면 정말 너무도 멋지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디에 흙도 좀 묻혀줘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올해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포드 레인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픽업 트럭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전달드릴 예정이니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